반포 원예식장에서 대토론회를 갖습니다. 경제 분야의 주제는요, 이 재건축 문제, 주택 정책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의 최고 전문가 김현아 의원이 주제 발표에 나섭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는 제가 토론에 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오신 김에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매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보수 우파 통합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가 우리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원칙의 그러한 가치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파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사회 당연히 포함합니다, 빅텐트를 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요구하고 나섰고, 1차적으로 유승민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뭐 좀 동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현대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원진 대표는 현재와 같은 황교안 대표가 주장한 바와 같은 그러한 탄핵 세력까지 전부 포용하는 정치 통합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금주부터는 이 바른미래당과 우리 자유한국당과는 공식적으로 이제 통합 교섭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양측의 수석 대표를 보면 말하자면 통합, 이 우리 한국당에서는 원유철 의원이,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각각 실무 대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원유철 의원의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이 원내 대표를 할 때 정책의 의장을 해서 손발을 맞췄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유승민 의원과의 신뢰관계가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주로 어떤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원유철, 정명국 이 의원 말고서도 이 원희룡 의원과 박형준 교수는 동아대 교수인데 MB 때 정무수석을 한 분이죠. 그리고 원희룡 의원은 본래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바른미래당 거쳐서 현재는 무소속으로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크든 작든 이 실무 통합 교섭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들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수 통합의 방향, 방식 이런 걸 가지고 협상을 해 나갈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분열된 구조로, 현재 같은 구조로는 절대 총선에서 이길 수 없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위기 상황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우파 통합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나서기 전부터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물밑에서 이 통합 논의가 있어 왔고요. 이 통합 논의의 중심에는 바로 김무성 의원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김무성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막을 조금 밝혔어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의 얘기를 또 전달해 드리겠는데, 김무성 의원 뭐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통합안을 바른미래당에 넘겼다, 다 인정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동안에 물밑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오간 통합 플랜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3번씩이나 이 통합 플랜이 서로 교환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통합 플랜은 8월 초순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플랜 A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첫째는 통합할 때 한국당 이름을 바꾼다. 두 번째, 황교안 대표 체제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를 겸해서 총선 대책위 선대위를 구성하며 황교안과 유승민 등 야권 차기 대선 주자가 이 선대위 겸 비대위로 전부 들어가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기 대선 주자들은 전부 수도권 험지로 출마한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총선 공천은 당내 경선이 아니고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 A죠. 이 첫 번째 초안을 검토하는 사이에 정국이 바뀌면서 조국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통합 플랜 A에 대한 논의가 잠시 답보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때 두 번째 새로운 안이 또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밑 조촉은 9월 13일 추석을 전후로 해서 있었는데, 이것은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 인편으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한테 전한 내용인데, 플랜 A와는 많이 차이가 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통합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가 플랜 B 두 번째로 되어 있고요. 플랜 C 세 번째 안은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통합 플랜이 물 밑에서 오고 간 거예요. 세 번째 쪽은 새로운 중재자가 등장해가지고 플랜 B를 유승민이한테 직접 제안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또 첫 번째 안하고 비교하면 또 싹 달라졌어요. 황교안 대표 체제는 유지한다. 그리고 유승민은 비대위가 아닌 선대위에만 참여한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어지는 거죠. 뭐. 그 다음에 공천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한다. 이게 플랜 A를 수정한 내용인데 실권이 빠진 유승민의 의원의 실권이 빠졌는데 이거 유승민께서 받아들일 리 없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안에 관해서는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깊숙하게 양 당 간에는 통합 문제가 오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 이런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통합 기구를 양당에서 만들자. 그래갖고 이제 실무 접촉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원유철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실무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이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걔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모임 변혁에서는 지금 자기네 나름대로 본래부터 구상해 왔던 신당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어요. 자, 이렇다 본다면 이렇게 유승민 의원 측에서 신당 창당을 하는 것은 첫째로는 신당 창당을 해야만이 유승민 의원의 몸값이 높아져 가지고 차기 대선 후보로서 가는 길에 말하자면 별다른 장애를 만들지 않는다.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할 것이고 또 하나 신당 창당을 하는 이유는 지금 선거법 협상이 12월 선거법 개정 문제가 12월 3일 날 국회에 상정돼서 본회의에 상정돼서 논의되게 돼 있는데 이 선거법이 여당이 지금 엄청 세게 밀어붙이잖아요. 이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다른 변수에 의해서 통과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선거법 같은 공수처법 마찬가지죠. 패스트 트랙에 태워졌던 법안들이 통과가 돼버리면 특히 선거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이제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유승민 계열이 만드는 신당 이것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은 안정장치로 그다음에 몸값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신당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통합에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김무성 전 의원이 생각하는 통합안 이와 가지고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럼 황교안 대표한테 얘기했냐?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어차피 대표 나와가지고 한 달 만에 대표되고 지금 이 야권의 대표 차기 잠룡 1등을 지금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바랄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통합안을 받는 것이 더군다나 친박한테 뭐 신세진 게 그렇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비박한테는 뭐 원수 중에 뭐가 있느냐.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통합을 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듣기만 했다고 해요. 그거는 바로 뭐냐.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없으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걸 받았다. 이것이 언론에 나오면 통합 교섭하는데 또 어떻게 작동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가 말을 아낀 것이죠.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자, 그러면 플랜 B로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번째 안으로 가면 말이죠. 이거는 유승민 개에서조차도 이거는 받지 않을 거다. 이것이 김무성 의원의 아니에요. 즉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통합 안 한다는 거. 이거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 도생. 자,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죠. 의원은 그러면 지금 어디 부산 지역에 나갈 거냐 아니면 안 나갈 거냐 용산에 나온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본인 출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 나온다고 했으면 자유한국당 안에서 누군가는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은 절대 나갈 생각이 없다. 이미 육선 의원인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 나겠다라고 하는 말을 중앙일보의 단독 인터뷰에서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통합 교섭 결국은 공천 룰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김무성 의원의 안대로 당내 경선이 아니고 국민 경선으로 갈 경우에 이것을 통합된 의원들이 이것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이거는 지역 사정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 또 후보별 입장도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국민 경선 원칙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정치학 원론에도 경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 앞에 자기 정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수를 골라내는 그런 기본이 그런 것이 바로 정당의 기본입니다. 국민에게 책임지게 내놓을 수 있는 인물 하나를 정당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제시하지 못한다. 이것은 정당의 기능을 스스로 저는 포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 경선의 패해 지난 선거 때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요. 과연 국민 경선의 객관성, 공정성이 어느 정도나 담보가 되는지 오히려 비 인기를 그냥 인기만 갖고 있는 후보와 내실이 충실한 후보 간에 국민 경선이 어떻게 작용할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 그래서 논의 경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일은 책임 있는 일꾼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한테 맡긴다. 그러면 경선 구도, 경선에 어떤 방식의 국민 경선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풍토에서는 여야가 공이 비불공정 게임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경선 제도를 만지지 않는 한 저는 부작용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